혹시 요즘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걷다 보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드시나요? 김 선생님은 올해 62입니다.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낙이죠.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이상하게 느낌이 옵니다. 처음엔 잠깐 찌릿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냅니다. 내려올 때는 살짝 시큰거리기까지 하죠.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, 나이 들면 무릎쯤은 다 아픈 거지. 그 말, 우리 주변에서도 참 자주 듣죠. 하지만 이 나이 탓이라는 말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무릎에는 우리 몸의 체중이 전부 실립니다. 평소 걷기, 계단 오르기,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마다 연골과 인대가 열심히 버티고 있죠.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연골이 점점 닳고 윤활액이 줄어들며 무릎 사이의 완충 쿠션이 얇아집니다. 그렇게 서서히 시작된 마찰이 바로 뚝뚝 소리와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그냥 참고 넘긴다는 겁니다. 통증이 심해지기 전까진 병원을 찾지 않거든요.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. 약국에서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차보았지만 통증은 잠시 줄어들 뿐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계단을 오르다 순간적으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무릎이 꺾였습니다. 주저앉은 김 선생님은 그제야 느꼈습니다. 아,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구나.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. 이제 정말 내 무릎을 돌봐야겠구나. 평온했던 일상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작은 통증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신호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죠. 무릎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왜 아파지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까요? 그날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시장을 다녀오는 길 계단을 한 칸 오르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.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죠. 김 선생님은 무릎을 부여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 통증이 심해져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. 병원에 가니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퇴행성 관절염 초기로 보입니다. 아직은 관리로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. 그 말에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.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또 두려웠습니다.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습니다. 지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무릎을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습니다. 집에 돌아온 김 선생님은 무릎 보호대를 벗어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평소 걷던 공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. 다시 예전처럼 걷고 싶다. 그날 밤 김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. 이제 진짜 내 몸을 돌보자. 그는 무릎을 단순히 아픈 부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. 누구나 늙지만 준비한 사람은 덜 아픕니다. 김 선생님은 드디어 무릎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. 의사 선생님은 김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. 무릎 건강의 핵심은 체중, 운동, 식습관이에요. 김 선생님은 노트에 무릎 관리 3대 원칙을 적었습니다. 첫째, 체중 줄이기. 체중 1kg 늘면 무릎엔 4배의 부담이 간다 합니다. 그래서 김 선생님은 밥 공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. 대신 야채와 단백질, 생선을 늘렸죠. 둘째, 무릎에 무리 없는 운동.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벼운 움직임은 관절에 윤활액을 공급해줍니다. 김 선생님은 매일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며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. 셋째, 관절에 좋은 식습관. 김 선생님은 매일 생선과 두부를 챙겨 먹고 짠 음식과 탄산음료는 줄였습니다.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무릎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. 건강은 병원보다 내 생활 속에 있구나. 그렇게 김 선생님의 무릎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. 어느 날 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. 아저씨, 그 무릎 아픈 데는 이 파스가 최고예요. TV에서도 나왔잖아요.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. 이거 붙이면 좀 낫지 않을까? 하지만 곧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. 일시적인 통증 완화보다 근육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.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유튜브를 찾아보며 무릎 통증에 관한 여러 민간 요법을 접했습니다. 식초 찜질, 달걀 껍질 가루, 파스 요법 등. 그러나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시적일 것 같아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. 김 선생님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나는 꾸준히 제대로 해볼 거야.
대신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 따라하고 잠들기 전엔 따뜻한 찜질을 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릎을 다스렸습니다. 그렇게 그는 작은 유혹을 이겨내며 진짜 건강한 무릎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.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한결 편해졌습니다. 김 선생님은 자신감이 붙어 평소보다 오래 실내 자전거를 탔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무릎이 붓고 뜨거워졌습니다.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고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. 괜히 무리했나 보다. 김 선생님은 낙심했습니다.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. 다음 날 병원을 찾자 의사는 말했습니다. 무릎에 무리가 갔어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일시적인 염증입니다. 일주일 정도는 찜질과 휴식,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. 김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. 운동도 쉬어야 할 땐 쉬어야 하는구나.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포기하지 말자. 천천히, 꾸준히.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의지를 다집니다. 그렇게 3주가 지나고 김 선생님은 다시 공원에 섰습니다.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자 무릎이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. 천천히 걷고 쉬었다가 또 걷고 그 반복 속에서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. 예전엔 아프면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살피고 조절하는 법을 알겠어요. 그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식단도 꾸준히 지켰습니다.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자 계단도 거뜬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.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. 김 선생님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. 무릎을 지키는 건 결국 내 손에 달린 일이구나. 이제 김 선생님은 다시 예전처럼 걷습니다. 예전보다 느리지만 더 단단한 걸음입니다. 동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. 요즘 무릎은 괜찮아요?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이젠 괜찮아요.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지키는 거예요.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.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굳어요. 하루 30분만이라도 움직이세요. 그게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. 무릎이 편해야 인생이 편합니다. 오늘 내 무릎에게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보세요. 그것이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입니다.